투자 성향이 강하면 잠실주공 5단지인 거고 내가 실거주하면서 약간의 투자를 보고 싶다. 근데 상급지였으면 좋겠다. 그럼 파크리오.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투자 금액이 3억대, 4억대로 투자가 되더라고요. 와, 진짜요? 일단은 뭐 서울이 알다시피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 분위기가 지금 주변에 경기도 1급지 그리고 뭐 인천까지 뭐 좀 퍼지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지표도 그렇고. 그런 와중에 서울에서 좀 대표 지역인 송파구, 뭐 강남 3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남이면 이 기준치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잠실 혹 기점으로 하는 송파구가 그래도 좀 지표로 삼기에 굉장히 좀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송파구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들어오시면 인사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인사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기온을 신고가 기온을 찍고 있더라고요. 네. 신고가 기온. 네. 자, 구독, 좋아요,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전국구 투자자 아닙니까? 네. 우리 용 소장님도 이제 투자자 리즈 시절부터 딱 어떻게 보면 투자 입문할 때가 서울 상승장 초입부, 회복장, 뭐 거의 불경기의 끝 이 무렵에 네. 하셨기 하셨기 때문에 맞죠? 그쯤 되죠? 네, 사실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은 지방 출신이지만은 공부를 수도권부터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네. 기억이 남네요. 네. 자, 우선 이제 오늘은 송파구를 볼 거고 제가 이제 서울의 유망 지역들을 쭉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부크TV에서 그동안 부산을 많이 했던 이유는 부산이 좀 괜찮은 컨디션이 오고 있기 때문에 했고 네. 그리고 서울은 워낙 전국구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투자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내 집 마련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지방이 좀 인구가 줄고 있다 보니까 또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시 우리 캔부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보시는데 부크TV는 아무래도 부산으로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서울 송파구 한번 보시죠. 이제 서울 송파구 하면 랜드마크가 요 잠실 시그널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썸네일 좀 쓴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건축물이죠. 네. 자, 송파구 하면요. 우선 뭐 강남 3구 지역으로 일단 보셔야 되고, 네. 뭐, 대한민국 뭐니 해도 1급지가 이제 강남, 1구 하면 강남이 들어가고, 사실 서초가 이제 강남을 한때 또 따라잡기도 했고,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서초, 강남 2구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송파 해서 강남 3구 이래 들어가고, 서울 생활권 계획이 나오면서 강남 4구 하면 이제 강동구가 네. 이래 들어가는데, 사실 가격으로는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렇게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송파를 제가 먼저 본 거는 강남이나 서초는 이미 돈 있는 분들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네, 그래서 송파구가 정말 바로미터로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쪽은 강동구나 동작구나 마포구나 성동구나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점점 퍼져나갈 건데 송파구를 모르고서는 다른 지역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남이나 서초구는 그들 리그고 송파구에서부터 뭔가 시작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바로미터 하면 엘리트 해가지고 잠실, 리센츠, 그다음 트리지움, 네. 그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레이크 팰리스, 그렇죠. 뭐 요렇게가 좀 바로미터였고 네. 최근에는 여기에서 헬리오시티가 좀 들어가면서 얘들의 거래량을 보면서 서울의 선행 지표로 많이 삼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대단지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미터로 또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강남이나 뭐 예전에 지금은 반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많이 되어가지고 대단지 같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공아파트 시절이라든지 지금의 잠실처럼
송파구처럼 대단지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엘리트가 대단지면서도 브랜드고, 그 다음에 조망권도 나오고,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강남권이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지표로 좀 많이 삼았던 이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송파구 하면요. 일단 지형 입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일단 교통 노선이 서울의 황금 노선인 이제 2호선이 일단 지나갑니다. 네. 근데 2호선이 여기 한강변으로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1급지는 2호선과 한강변이 있는 여기 잠실이 1급지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신천동이죠. 네. 네. 잘 모르실 때 이제 제가 초보를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동이 2급지 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이 있는 방이동 라인 있죠. 네. 요 라인들이 또 이제 좀 3급지. 그 다음에 학원가도 잠실 쪽에도 일부 학원가가 있고, 오금동과 방이동 라인에도 또 예전부터 아파트가 있으면서 이쪽이 학원가가 자리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금동, 방이동 라인이 또 한 3급지 정도. 그 다음에 석촌호수가 있는 이런 송파라든지 가락. 그 다음에 문정, 장지, 네, 장지, 예, 위례신도시가 있으면서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 확실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한강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철도 노선이고. 그냥 프리미엄을 보면 한강변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남에도 우리 태남 태북해서 여기 테란로가 있으면 네. 여기를 태남, 위에를 이제 태북이라고 부르는데, 강남구에서도 제일 비싼 데가 압구정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초구에서도 제일 비싼 데가 반포죠. 그 다음에 이제 송파에서 제일 비싼 데가 잠실. 네. 그래서 한강변을 기준으로 거의 1급지를 가져가고 있고, 하다못해 경기도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 대부분 1급지는 이 한강변 위아래 라인입니다. 그래서 김포조차도 비역세권의 한강변이 역세권의 비한강변보다 더 비싸거든요. 조망권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게 수도권은 진짜 교통이 중요했는데 이제 점점 트렌드가 조망권으로 가고 있구나. 네. 좀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약간 이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뭐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은 뭔가 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힐링 부분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약간 뭔가 좀 바뀌는 이게 트렌드라고 또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게.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순위별로 아파트를 이래 볼 건데, 네. 동네 짧게 봤잖아요. 네. 뭐 사실 워낙 서울은 분석 영상이 많아서 뭐 요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개념만 보면 될 것 같아서 영상이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를 볼 때는 저는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패 투자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내가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첫 강의는 뭐였냐면 이름이 빅데이터 분석과 인문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데이터 분석으로 기본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있잖아요. 인간 지표란 말도 생긴 것처럼.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말 투자를 잘 하는 분들은 저도 여기 이 바닥에 15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트를 안 봐도 대략적으로 지금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과열되었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야, 그게 보이십니까? 그냥 비트코인이나 주식조차도 보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계속 있다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 본능 같은 것 같아요. 네. 야수의 그 본능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뭐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산뿐만 아니라 뭐 대구도 많이 갔었고 서울도 많이 갔었고 네. 각 지방 땅끝 마을부터 해서 광주, 목포, 저기 강원도 쭉쭉 많이 다녔잖아요. 네. 의무적으로 저희가 또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적으로 또 임장을 다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분석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아파트를 메인으로 보시면 네. 21년이 이제 전 고점 당시였죠. 이 전 고점 당시를 기준으로 이래 볼 거고요. 그다음 데이터를 일단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리치고에서 서울 송파구를 한번 보시면 전부 이게 좋은 게
시가총액이 높은 아파트들 있죠. 네네. 이게 좀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리치고에서 제가 리치고 관계자는 아닙니다, 전혀. 저는 리치고하고 부동산 지인 두 개를 같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리치고를 보면 시가총액이 높은 아파트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아, 대표 단지들이네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대표 단지들이 아직 먹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보니까 한 3억대 투자, 4억대 투자 가능한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서울 잠실인데? 네, 송파인데? 송파인데. 송파인데. 네, 잠실은 조금 힘들고. 그래도 서울 강남 3구 내에서 3, 4억대로 투자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지방광역시도 3, 4억도 힘든 곳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4억으로 투자 가능한 제일 괜찮은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또 볼 거고. 자, 이래 보니까 가격 흐름은 이제 마이너스를 조금 치다가 이제 24년 4월부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전세가는 작년 5월부터 네. 계속 플러스였습니다. 네. 매매 전세 플러스 가다가 매매는 작년 12월부터 좀 꺾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 매물량 보면 매물량은 여전히 좀 많이 쌓여 있고요. 매물량은 요 밑에 빨간 표시 보이시죠? 네. 요겁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체로 보면 거의 평균 다 와갑니다. 이제 이 거래량을 좀 잘 보여주는 게 서울 그 부동산 지인 차트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실히 요때 많이 회복한 게 보이시죠? 그냥 평균가 대비와 확실히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죠? 네, 요때는 77%. 이 정도면 그냥 평균 정도다 이러면 안정권이다. 뭔가 안정이 되어간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우리가 생각해도 되잖아요. 네. 그죠? 평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쉬운 거는 평균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77%대, 이제 85%대, 요때 제일 높았더라고요. 그 다음 5월 달은 거래량 자체는 늘었지만, 원래 5월이 거래량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73%대. 그래서 80%대의 평균 거래량까지는 올라왔다.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저는 이게 최고가까지 가려면 저는 여기 평균가가 넘어가야지만 정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게 아니면은 정고점 정도에서 한 90%? 뭐 85% 이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지 무난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가 한 5년 정도는 바라보고 사실 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지금 서울을 보시는 분들. 네. 내가 1, 2년 단타 보고 뭐 2년 단타 보고 빠지겠다 이런 거는 아니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그런 거 하더라도 세금 때문에라도 네. 그렇게는 못하죠. 네. 그래서 거래량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네.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임대차법이 나오면서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2년 넣고 좀 2년 투자 이렇게 많이 봤다면 2년 매매 그다음 전세 맞춰서 전세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매각을 하는 이런 투자가 트렌드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2년을 더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4년이면 이제 강산이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10년이 강산이 바뀐다면 참 세월 빠르다. 네, 지금 4년 전 하면 우리 코로나 막 지금 이 시기에는 4년 전 이 시기는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이 바이러스가 막 공포에 떨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제 많은 것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4년이면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입지 투자로 좀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더 똘똘한 입지, 더 똘똘한 아파트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사실 이런 거래량도 이렇게 평균가에 거의 이제 좀 육박해 가는 것도 임대차 3법에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뭐 4년차 그리고 5년차 이제 가면 갈수록 사실 전세가 눌려졌던 내가 못 올렸던 그런 기대감이 이제 폭발하고 이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전세가 서울부터 오르다 보니까 사실 해운대도 좀 괜찮은 거 살려면 3억으로 잘 살만한 게 없거든요. 잘 없어요. 4, 5억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송파가 4, 5억대로 투자할 만한 거 있다면 사실 또 보게 되죠. 오늘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만 4천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 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